우리의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영심. 깜찍한 영심이 우리 이혜근 씨 나오셨습니다. 영화 영심이로 90년대 하이틴 스타에 등극. 변치 않는 최강동안 미모를 지닌 배우 이혜근. 지금 이제 저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이요?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제 남자아이만 둘인데 저희 큰애가 제가 이제 동치미에 나온다 그랬더니 엄마 살 빠지면은 방송국에서 잘린다면서 막 먹을 거를 막 사다가 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먹고 나가라고. 남자애가 되게 섬세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 선전대를 좀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남자만 셋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상전 대접을 아니 받고 있어요. 남편은 아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남편은 남편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속풀이 확 풀어버리려고. 어제 아들 얘기만 하더라.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들이 많이 엄마 챙기는 거야. 없는 줄 알아. 그런 얘기 많겠다. 예. 집안에서는 아내를 진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밖에만 나가면 가정적인 당신 여기 앉아 오늘도 힘들었지 이런 거 쇼윈도다. 약간 쇼윈도 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약간 과장되게 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미묘하게 뭐야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챙겨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나요? 이혜근 마담님은 있나요? 예. 오늘 처음 있어요. 예. 네, 신랑이 보통 연애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여자친구 백도 좀 들어주고 옷도 좀 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차 문도 좀 열어주고. 근데 저희 신랑이 그래요. 밖에 나가면 항상 제 백을 자기가 들어. 내가 들게. 그리고 팔에다 이렇게 끼고. 또 옷도 제가 이제 벗으면은 내가 들고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잘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나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가진 아양과 애교를 막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우리 와이프가 최고라고. 그치 나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막 윙크하고 막 이래요. 네. 항상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는 내가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우월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좋아서 이제 딱 집에 가보면 어머 이게 웬일? 집에 가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가만 보면은 빨래 아침에 널고 간 거 그대로 널려져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애들 준비물이며 뭐며 다 챙겨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이게 뭔가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뭔가 상전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내가 뭔가 그 가정부가 된 듯한 느낌. 이러니까 그게 조금. 왜 들어주냐면 네. 본인이 사줬는데 그게 빨리 상하면 또 사는 거잖아요. 차문을 왜 열어주냐면 그걸 고장할 수도 있거든요. 차문 잘못 열면 고장나니까. 차가 상할까봐. 그 차 상할까봐 기스를 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이 여자는 맨날 차문을 세게 닫으니까 그렇지, 상할까봐 내가 한다. 야,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다. 발상을. 나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그치. 남편이 세상에 가고 너무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남편이요. 또 하나 있어요. 사무실에서 같이 있다가 퇴근할 때 되면은 오늘은 뭐 해 먹지? 오늘은 뭘 사갖고 가지? 뭘 장봐갖고 가야지?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 네.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자기가 그런 장바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장봐 오기는 하죠. 요리도 저보다 좀 잘하기는 해요. 근데 아니 그거를 꼭 생색내게 그 직원들이 있는 데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니 그럼 저녁을 그렇게 해서 매번 하세요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자주 하죠. 저기요. 근데 이제 대우받고 사시는 분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우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여자를 알지만 그건 아니다. 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그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그 성대현 씨처럼 정말 마음에서 조용히, 우러나서 내가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좋잖아요. 와이프도 좋고 성대현 씨도 좋고. 근데 그래요?
집안에서 과연 당신은 상전인지 요거 우리 그 손병호 게임을 한번 이렇게 해서 접는 거예요. 네. 해당 사항이 되면은. 먼저 그냥 우리 마담들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잠시 후에 한번 해보고요. 마담님들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접어주세요.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짐을 들지 않는다. 내가 짐을 들지 않는다. 우리 강진 마담님. 강준 어, 마담. 예, 네. 예. 자, TV 채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TV 채널, 여기선 다 하나씩 다. 지금 1대1이에요, 다. 아유, 선생님이야. 역시. 아유, 가방은 들어주면서 채널은 왜 안 줘? 외식 메뉴는 내가 정한다. 야. 자, 요거 재밌습니다. 시댁에서 낮잠을 잔 적이 있다. 네, 우리. 자, 이혜근 마담님이 지금 제일 이혜근 마담님하고 김용림 마담님 지금 동률이에요. 예. 두 개 남았어요. 두 개씩 이은경 남았어요. 마담님 듣고 계신 거죠? 이혜근 마담님. 이거 이렇게 접어가는 거예요, 게임이. 접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접으면 되는 게 아시죠? 아니라. 예. 손 마비된 거 아니죠? 예. 자,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짜잔! 짜잔! 짜잔. 공동명의. 공동명의 좋습니다. 공동명의 되게 명의가 공동명의도 다. 자, 이제 하나씩 남았어요. 이혜근 마담님하고 김용림 마담님 하나씩 남았어요. 하나 가볼까? 하나 더 가볼까? 네. 자,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여행 갈 수 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여행 갈 수 있다. 여행을 맘대로 갈 수 있다! 이혜근 마담님, 김용림 마담님. 이거 뭔가요? 이거 간절히 할수 있다? 있어요. 갈 수 있다. 네. 자, 상전 현재 최고의 상전은 김영림 마담님, 이혜근 마담님. 그러네요. 예. 이게 30년 전에 이렇게 했어도 다 꼬부라쳤을까요? 진짜. 아니었겠죠? 아니죠. 아니요. 예. 그럴 수 있었어요. 아, 30년 전에도? 네. 아니, 여기서 증명된 게 나이 먹어서 상전되는 게 아니라 상전은 원래 상전이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상전은 영원한 상전이야. 너무 못 구우셨어요. 아니, 계속 우리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요. 이경 마당님이 계속 하소연하는 게 오늘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근데 저는 맨 마지막에 여행 가 그것만 들었어. 진명이하고 진명이도 그렇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여기까지는 그런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사실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왜 마담님은 봐? 아니 가야 되겠지.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가는 거는 다 정해놓고 통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나 언제 가면 갔다 와요. 언제 당신이 뭐 나한테 물어보고 했어. 통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난 여태까지 통보였어. 통보. 한 번도 어머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해야 되는데. 이해근 마담님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쵸. 이게 확 떠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남편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가셨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남편도 이제 맏아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냥 아들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고 아들 말이라면 뭐든지 다 만사 오케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뭘 잘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러셨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10몇 년, 한 15, 16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좀 지혜롭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그분도 살려고. 이게 한번 해보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자기가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없어도 또 가끔 편할 때도 있거든요. 네. 아내, 남편 여기는 상전 뽑는 후보 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즘은 자식이 상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요 상전 자식들을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상전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진짜 엄마가 우리 아이 돌봐주고 할 때는 집에 딱 들어갈 때 엄마 딱 눈치 보고 기분이 오늘 좋으신지 아닌지 이렇게 목소리 톤으로 딱 보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막 약간 마음을 이렇게 졸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얘기 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이혜근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엄마, 내 자식 키우느라 희귀병까지 걸린 거지? 아이고, 희귀병이요? 네.
근데 엄마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여자들은 바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많이 울어요. 정말 저희 엄마의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저한테 이렇게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엄마한테 상전은 자식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항상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스케줄은 다 저한테 이제 집중이 돼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커서 이제 혼자서 이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한 7년을 병원에 계셨거든요. 네.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조금 예민하신 편이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간병받는 걸 싫어하시고 오로지 다 엄마한테만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식사하실 때도 어디 나가서 못 드시고 항상 병실에서 잠도 항상 그 작은 침대에서 항상 쪼그리고 주무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봐줄 분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보다 이제 가족이 아무래도 더 잘 봐주시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침 상황이 좀 되셔가지고 시어머니께서. 네, 시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큰애를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애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머니가 막 더 미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셨을 거고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봐주셨는데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년 정도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드렸다가 이제 제가 그냥 다시 육아를 책임지기로 하고 아이를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 보니까요. 일을 안 하니까 병이 생겨요. 아이는 너무 이쁜데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받고 사랑받다가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잊혀지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이혜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한이 엄마 뭐 이렇게 이름도 바뀌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힘드셔서 어머니가 근데 작년에 저희 아빠가 10월에 이제 추석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한편으로는 아빠가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마를 생각하면 그래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즐기시면서 조금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걱정할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엄마의 증상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이제 가끔 이렇게 멍이 드셨는데 그러니까 어디 부딪혔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자꾸 이제 중심이 이제 좀 흐트러지시면서 넘어지신 건데 제가 걱정할까 봐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MRI 검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엄마가 이제 손해 수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손해 수축증이라는 병이 약간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시고 이 말이 어눌해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좀 중풍처럼 보이죠. 네, 그런 병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못 하시고 그걸 속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엄마가 딸 때문에 엄마의 아픈 것도 딸한테 말하면 그게 걱정이 돼서 누가 될까 봐 그걸 속으로 엄마가 아빠를 병간호하시면서 7년을 넘게 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속으로 힘드셨겠어요. 근데 딸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병원비 대고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말을 못 하셔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그 많은 힘든 일들을 속으로 삭히시느라고 결국에 이렇게 손해 수축병이라는 그런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렇게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런 엄마의 병을 제가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이렇게 다니시기도 좀 그리고 불편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지금 어디? 아니요, 지금 차라리 아니요, 집에 저희 집에 계세요. 아, 같이 계세요? 네, 왜냐면 혼자 지금 계실 수가 없고 그리고 어제도 양치하시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뒤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지시고 해서 제가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을 해서 날 수 있는 병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이라도 좀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게 수술도 안 되고 또 딱히 치료 방법도 아직 없어서 그냥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활을 좀 하거나 이제 약이 있긴 한데 이제 개선되는 약은 아니고요. 좀 유지돼도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게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손주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내 딸 힘든 거 싫어. 내 딸 힘든 그게 제일 게. 근데 저희 맞아. 엄마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저희 엄마도 뭐 갑자기 어지러워갖고 못 일어나서 가만히 있다가도 저희 여행 갔다 오면 냉장고 확 비어 있으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을까봐 나물 5개에다 꺼내서 고속버스에서 또 그날 아침에 그럼. 또 그 어지러운데 그걸 들고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진짜 부모님한테 내가 상전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살면서 많지 않으셨나요? 언제 있으셨어요? 맨날 그쵸. 예. 그 자식한테 부모는 이불과 같아서 더우면 발로 차고 추우면 끌어당기듯이 저 잘 나갈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저도 뭐 제 남편 부도나고 친정 엄마한테 이제 얹혀 살다시피 했었는데 부모님 아니면 받아줬겠냐고요. 그래서 제 입장만 생각했거든요. 저 힘든 거 다 넋두리하고 고생하는 것만 얘기했지 기쁜 일 이런 거 말씀 못 드렸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72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34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에 오래 누워 계셨을 때 나는 그때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언니가 다 그냥 누시고 자고 그러셨는데 하루를 엄마 옆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항상 아침에 놓고 나갈 때 들여다보면은 엄마 집 가서 엄마 괜찮냐 그러면 누워 계시면서 굶고 다니지 말랐니? 아주 미치겠어. 지금도 그거 자다가도 어떨 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야, 너 절대 굶고 다니지 마라. 그 시절만 돼도 우리가 잘 먹고 다니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굶지 마라. 삶은 계란이라도 갖고 다녀라. 너희 신우한테 계란이라도 삶아달래서 갖고 다녀라.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딱 2가지. 하룻밤이라도 엄마하고 잤으면 그 못 잤던 거. 그거는 내가 시집살이도 했지만 엄마는 넌 빨리 일하는 애니까 가라. 내 자식 생각하고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리 사랑이야. 부모 사랑은 생각을 못해. 내 새끼하고 가서 빨리 봐야지 이 생각을 하느라고 엄마하고 못 잤던 거. 그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엄마가 정말 일주일만이라도 살아올 수 있다면 그 모든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그게 딱 내 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한쪽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3년은 그냥 애를 안 갖고 저희끼리 좀 즐기자고 그리고 애를 갖자고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왜 애 안 낳냐고 애만 낳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랑 낳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정말 애를 낳았어요.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애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셨으니까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한 1년 정도를 저희 큰애를 이제 맡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항상 겉으로 뭐 이렇게 저한테 싫은 내색은 안 하시고 잘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어머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아가씨가 있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은근히 할 말 하는 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콕콕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가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아, 언니 애들은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 막 이러고 아니면은 아니 저기 친정 엄마가 언니네 집 옆으로 이사 오시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뻔히 우리 집 상황을 지금 아빠가 아프셔서 엄마가 이러는 거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보고 알아서 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왜? 신우가 나쁘다는 얘기죠?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이해는 해요. 같은 여자로서. 왜냐면 우리 엄마가 힘들고 엄마 시간을 못 갖는 걸 딸 입장에서 맞아요.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딸은. 이해는 해요. 맞아.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 아니 친손주인데 봐줄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아빠 때문에 아프셔서 못 봐주는 거지 안 보고 싶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닌데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얘기해봤어요? 아니요 얘기 못했죠. 속으로만 얘기하죠. 나 그런 거 말로 하는데 말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런 말을 딱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못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 싸워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이혜근 마담님이야말로 네. 저희 진짜 오랜만 아닌가요? 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나왔어요. 거의 뭐 5년 만에 5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더 어려지셨어? 이게 아 정말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동치미 보면서 이 자리를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몸이 막 근질근질. 아니 근데 왜 안 나왔어요. 나오시고? 아, 어떻게 지내신 건데요? 아 제가 사실 전에 그 동치미에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맞아. 속상해가지고 맞아. 눈물 졌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저희 엄마가 이제 손해 수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시고 이 말이 어눌해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좀 중풍처럼 보이죠? 네, 그런 엄마의 병을 제가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희 엄마가 작년에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동치미에 나온 김에 그냥 속풀이 시원하게 하고 가려고 예.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혜근 마담님도 그래서 내가 왜 하필이면 또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생각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나름 잘 나왔어요. 네. 결혼 전에 뭐 장희빈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군요. 제가 예. 출연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송들도 많이 하고 그때는 또 제가 지금보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어려 보이고 하니까 그럼요. 사실 대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요. 아역 때부터 뭐 쭉 네. 방송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성격이 좀 발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마다하고 네.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남편을 만날 때
뭐 집안도 안 보고 뭐 학벌도 안 보고 뭐 직장 이런 것도 안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요. 진짜 남편 오로지 잠깐 얘 좀 생겼지? 아니 사실은 언니랑 저랑 아기 때부터 친했어요. 네, 아역 탤런트 모임이 있어서 아기 때부터 친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없이 누구랑 딱 봤는데 잘생겼어. 아니 이게 좀 괜찮아요. 네. 이제 키도 좀 크고 이제 풍채도 좀 괜찮고 네. 이게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남편이 그때 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거 하나 보고 딱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살림도 제가 다 하고 전업주부가 아니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맞벌이로 일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시간도 좀 있으니까는 이제 살림도 잘 하고 예. 그럼 제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금쪽 같은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금쪽 같은 내 아들 뭐 잘못될까 봐. 근데 사실 저희 엄마한테도 저한테는 되게 금쪽 같은 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빠가 이제 생각지 못하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가해자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롯이 저희가 이제 다 그 이제 어려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아빠가 이제 한 7년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이라는 게 이제 오래 이렇게 입원 쭉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다가 네, 또 네. 입원하셨다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보느라고 잠깐 이제 집에 계시는 동안 엄마가 이제 담석 수술을 하셔야 돼가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를 전담으로 이렇게 간병을 하셨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수술하시던 때 이제 제가 마침 또 이제 그 임신을 했는데 7주 한 8주 정도 됐었어요. 거기다 이제 공연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를 직접 이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좀 아프신 몸으로 아빠를 또 돌보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 집으로 좀 모셔서 그래도 내가 집에서 모시면은 좀 낫지 않냐. 근데 남편이 너무 고맙게도 흔쾌히 그렇게 착해요.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네, 이제 당연히. 어쩌겠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빠랑 이제 아픈 엄마 모시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왔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집이니까 남편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모시고 오는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어머니가 야 뭐 신우야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엄마 뭐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니까 그냥 편한 마음에 엄마 뭐 잘 지내는데 요즘 뭐 장모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다 와 계셔서 이제 좀 불편하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살짝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안 되죠. 불편하지. 근데 이제 어디 그 얘기를 말 안 되지. 얘기하던 생각이 없는 끝에 거지.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내가 팬티바람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엄마니까 이렇게 편하게 툭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워낙 또 크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며느리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들 입장에서 저한테 딱 전화하신 거죠. 혜근아, 너 집으로 좀 와라.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어머니가 또 왜 부르셨을까?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센스가 없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이 내 아들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팬티바람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아이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오래 와 계시냐고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어요. 빨리 가시라고 해라. 진짜? 나 같으면 울었을 것 같아. 나 눈물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울었어. 순간- 나 분명히 울었어.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이럴 수도 없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왔는데 집에 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너무 서러운 몇 게 년을 모시고.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좀 없으신 게 아닌가. 왜냐면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좀 눈물 났을 것 같아. 좀
저도 어쩔 수 없, 저도 임신한 상태였었고,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남의 집에서 약간 쫓겨나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너무 정말 서러웠어. 사실 이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만 있으면 결혼 생활 너무 힘들죠. 뭔가 든든한 어디 내 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 이분의 편은 누구였는지 우리 이혜금 마담님의 이야기. 네. 자, 이혜금 마담님. 모친상을 당해도 남편 챙기는 게 먼저인가요? 왜 또 이거 무슨 왜? 얘기야? 누가? 제부터가 정말 사연이 되게 많은 것 같죠. 네.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세상의 전부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아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행. 네. 엄마 대행. 근데 이제 저도 올해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당연하지. 제가 진짜 매번 오.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면은 그냥 속으로 다 삭히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작년에 예. 저도 모르게 이게 확 터져버린 예.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딴 일이었다면은 예. 제가 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희 친정엄마 일이다 보니까 이제 서운함이 더 많아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5년 동안 사실 이게 희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도 정말 너무 힘드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치료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것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돌아가신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중이었었어요. 근데 신랑도 이제 저희 집에서 5년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신랑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러던 중이었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좀 속상했는지 이제 술을 좀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과하게 술을 잘 못하는데도 좀 과하게 마신 거였어요.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라고 막 잔소리를 좀 했어요. 아니 내일부터 조문객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제가 좀 잔소리를 했더니 신랑이 살짝 좀 서운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간 줄 알고 그냥 들어와서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면서 아침 일찍도 어디 갔나? 뭐 씻으러 갔나?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관을 해야 되는데 입관 시간이 이제 11시였었거든요. 근데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신랑이 안 보이고 제가 막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또 하필이면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길래 얘 왜 신우가 전화 연락이 안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저 여기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11시 내려가는데 안 오니까 막 밑에서 다 준비됐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막 그러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날 이제 제가 얘기에 속상해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알람 이런 게 이제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간에 온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일단.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막 부랴부랴 제 동생이랑 가가지고 이제 엄마 입관하고 이제 이러고 왔죠. 저는 이제 시어머님이 이제 오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머니가 그래도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커녕 저한테 야, 그냥 이쁘게 봐주려무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이뻐? 자기 아들이니까 이쁘지. 예, 당신만 이쁘지. 귀엽게 봐주라 이런 근데 저는 맺혔네. 네. 그때 엄마가 없으니까 더 서러웠던 엄마가 거야. 이런
그런 얘기 있으면 그렇게 이러기라도 힘들게 하는데. 돌아가신 중에 장례 중인데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셨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이러면서 에휴, 이쁘게 봐주려무나 이러시면서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툭 던지시는 말이 저는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에 두고 또 삭히고 넘어갔어요. 뭐라고 안 하고. 부연장이 아니에요. 터트린 게. 그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조금 이렇게 지났는데 사실 시댁에서 이렇게 좀 살가운 그런 게 조금 적으셔서 이해는 했지만 한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으셔서 좀 서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 위로하려고 이제 전화 주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네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은 아유 그래 너 마음 잘 추스리고 있니? 요즘 좀 어떠니? 마음은 괜찮니? 이제 보통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전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는 손가락이 어떻게 됐니? 그러면서 전화도 안 해서 서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48일 만에 저희 외삼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 중에 이제 뭐 화장장에서도 그렇고 삼촌이 바로 제 앞에서 같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삼촌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48일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삼촌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는 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잘 받아들이고 이제 전화 끊을 무렵쯤 됐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래 너 뭐 마음 잘 추스려라 이러고 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마무리에 이제 금쪽 같은 내 아들 잘 좀 보필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 잘 챙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네가 엄마 모시느라고 내 아들 잘 못 챙겼으니까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네가 내 아들 잘 챙기라는 마음에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아들 잘 좀 보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기분 나쁜 투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저는 근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보다 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챙기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전화 끊고 정말 너무 서러운 게 제가 생각했던 가족이 아닌 느낌. 가족은 있는데 가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가슴에 너무 제가 답답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제가 억울한 건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사람처럼 보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제 자신이 더 싫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탓하다.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아니 폭발이 안 됐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다 작년에 제가 이제 시댁을 갔는데 신랑이 자꾸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정말 꾹꾹 참고 있는데 신랑이 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제가 이제 진짜 참다가 이게 탁 나온 건데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 뭐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모르면 가만 계세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이제 뭐를 이렇게 좀 뭐 친정에도 도와주고 막 이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어머니 저도 일하고 저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저는 진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저희 친정에 진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것도 혹시나 얘기 들을까 봐. 그리고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딱 건드려서 제가 뭐라고 탁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신랑한테 너 여태까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태까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았니?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제가 아무 말 못했지. 네. 근데 다 기억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억해. 근데 참 사람이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편을 들어주시는 아버님이 시아버지네. 진짜 며느리 사랑은 이제 시아버님이시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나는 우리 하이근이가 최고야. 우리 며느리 너무 예뻐. 제가 부족해도 항상 예뻐.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제가 정말 그 마음의 상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이혜근 씨가 지금 이 얘기를 털어놨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20년 차 된 며느리면 이제 아들도 이 며느리가 다 간수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하니까 어머님이 내 며느리한테 더 사랑스럽고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 남편한테 그게 더 갈 것 같아. 이제 그걸 못 참으시니까 더 잘하라는 거지. 근데 강수희 마담님은 아실 것 같아. 저렇게 시어머니가 딱 나오는 못 참고 이유- 나오는. 이런 며느리 저런 며느리 같으면 말도 안 하지. 말도 안 하지. 예, 저는 뭐 여름방학하고 이제 휴가 간다고 가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는 해마다 하는 일이고 이제 그게 만성이 돼서 챙관을 안 해요. 그러지. 이런 연휴 때도 일요일 날 주말 되면 다 저기 친정이로 가서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하고 놀러 가지 시어머니한테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 이쯤 한 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저런 며느리가 있어 저렇게 울고 하는 며느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울고 앉았어. 내가 울고 아니 이거 다 약자야. 아니 강수희 마담님 근데 안 오실 것 같아. 강수희 마담님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이런 며느리 세게 없어. 못해. 이걸 위해서 울어. 세게 못해. 세게 못해. 형님도 그러면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아 이뻐하지 형이 이뻐 혼자 짝사랑하는데. 그래, 형. 그 며느리들은 싫어해. 시아버지는 무조건 며느리 아니 근데 같아. 이혜근 마담님은 아버님이 어떻게까지 잘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단은 이제 제가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맞장구도 잘 쳐주고 막 이러니까 연예인 리액션. 네, 아우, 저는 리액션 진짜 좋은 끝내주거든요. 잘하시겠어요. 근데 예.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이제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설거지거든요. 그럼 이제 유일하게 저는 이제 뽀득뽀득하게 이제 설거지를 다 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면은 너 일로 오라고. 그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놓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럼 저는 또 아버님 그거 맞아요. 막 이러고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냥 몸이 너무 좋으세요. 막 며느리 앞에서 막 보여주면서 네. 저희 아버님 시어머니가 그러는 이유가 그것도 싫어요. 내 남편이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나 아직도 심세를 보여주고. 며느리한테 가서 그럼 아유 진짜 이윤 짓을 하네. 네. 아니 근데 뭐 촬영장도 네네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게 좀 아버님한테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다고 하시면은 병원도 좀 같이 가주시면 좋잖아요. 네. 잘 안 따라 나서세요.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매를 벌어. 근데 이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첫애를 낳고 몸조리 할 때예요.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이제 주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이니까 주몽? 네, 주몽 1, 2회 좀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버님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주몽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무조건 해라 그러면서
내가 운전 다 해주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 말, 그럴까요? 그럼 아버님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첫 촬영이 그 경북 상주. 왜 멀잖아요. 몇 시? 네. 3시간 넘게 걸렸어요. 3시간. 근데 그때는 이제 한참 전 얘기니까 이제 3시간 더 걸리죠. 가는 데만 편도 한 4시간 걸리는 데를 저희 아버님이 진짜 매니저처럼 운전 다 해주셨어요. 네. 양분 며느리를 다. 네. 아버지는 재밌지. 시아버지. 저희 아버지 너무 촬영장까지. 네. 가면은 막 TV로만 봤던 연예인들이 막 오연수 언니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막 만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춥다고 막 담요 들고 있다가 막 어이구야, 진짜. 너무 멋지. 그러니까 신랑 같은 시아버지다. 전에는 막 그 담요도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핫팩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가 막 해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주를 제가 정말 촬영하는 동안 아버님 그런 사랑을 제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듬뿍 받았죠. 엄마 시어머니가 질투해서 세상에 공짜 없어 공짜 없어. 아버지도 밉지, 며느리도 밉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네. 아들만 좋은 거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사업하겠다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분식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남편이 밥을 먹던 중 시어머니에게 대뜸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 떠올랐어. 탕후루 사업인데 나 해볼래. 엄마, 돈 좀 빌려줘.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길래 남편을 말렸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드시던 밥 숟가락을 탁 놓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안에서 가장이 기를 팍팍 살려줘야지. 더 죽이고 있네, 더 죽이고 있어. 엄마 돈 해줄 거야 그러면. 아 그럼. 아니 무슨 뭐 실패를 뭐 7번 8번 하면 9번도 있는 거지 사람이. 아유 나는 안 해줘. 아유. 내가 엄마 요번에 잘 나가면 이제 진짜 돈방석에 앉혀줄게 엄마.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맞아. 지난번 사업 망했던 빚 갚느라 정말 힘들었던 데다가 이번 사업까지 잘 안 되면 그 빚을 또 어떻게 갚을지 막막합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께 사업 자금을 구하는 남편도 짜증나지만 성공 보장도 없는 사업을 계속 지지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이거는. 근데 그 빚이 시어머니가 해준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지만 그 전에 거는 빚이 있다고요? 이거를 며느리가 겨우 이제 계속 갚는 갚았는데 같이 말려야지 정신을 차리고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 것 쪽으로 할 텐데 어머니가 더 부추기고 있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실패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한 번. 한 번 했으면 한 번 하고 이제 빚은 있는데 그 엄마는 그래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어, 싶은 거지. 예. 그럼요. 그래서 저렇게 대단한 아들을 키워낸 거죠. 그럼요. 아니 못 먹어도 거야. 아유 예. 그럼요. 내 아들이 누군데? 해내지 내 아들이. 이게 사람이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럼요. 어떻게 날 때부터 자격증 갖고 태어났어? 그래요. 아니 근데 그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저는요 또 반대 입장인 게 근데 그 돈을 빌려주시는 건 좋은데 그 돈을 다 날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빚을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또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잘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왜 성공할 연기하는 게 거라고 좋아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모두가 하는 보통 거지. 어머님들은 내 아들을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며느리가- 거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실사례자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좀 이제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만에. 근데 저는 좀 당황했죠. 왜냐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딱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데 알아보고 하는데 신랑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잠깐 이제 신랑이 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상의 끝에 뭔가 이제 사업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 돈은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없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다가 이제 주변에 같은 데가 이렇게 생기면서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또 저를 딱 불러다가 돈 줄 때는 아들만 불러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뭐가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며느리를 불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얘 이럴 동안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옆에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는 옆에서 이제 뭘 했냐. 근데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둘 다 있는 데서 같이 상의를 해서 돈 얼마 주는 것까지 딱 보여주면은 제가 이제 쪼겠죠. 빨리 어머니한테 갚아야 되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을 딱 보는데 저는 무조건 어머니가 불려주신다고 해서 어머니니까 믿고 하겠다. 그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내가 힘들고 그러더라도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좀 이렇게 버티면 사는 게 낫지 도움을 안 받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워낙에 털어놓고 가셔서 맞아요. 아, 이제 네. 나누시겠다 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다고요. 조금 얼굴이 핀 것 같죠? 시댁 얘기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보통? 직접 얼굴 뵙고 얘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 네. 동치미라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속풀이가 되죠. 근데 어쩜 이렇게 시댁은요 까도 또 얘기거리가 있는지 양파처럼 정말 그리고 눈물이 쏙 빠져라. 매운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네. 오늘은 정말 맘먹고 또 매운 얘기 좀 풀고 가려고. 또 마음을 먹어. 야, 강하다. 지난번에도 마음을 먹었는데 또 먹어. 야, 양명 곧 이혼할 사람 생겼어. 이해군이라고 이혼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아유, 변호사 사무실 또. 어쨌든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시댁 여자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희한하네요. 일단은 지난번에 오셔서 살짝 저희가 저렇게 많이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랬는데 본인은 굉장히 괜찮으셨나 봐요. 시원하셨나 봐요. 근데 뭐 쌓아놓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오늘은 신우이에 대해서 좀 확 털어놓고 가고 싶다고 첫 번째부터 번호표를 뽑으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 저희 이혜금 마담님. 아, 예. 영심이 이혜금 마담님. 아가씨, 내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저희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약간 성향이라 이런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하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시누이가 먼저 이제 애를 낳은 거죠. 먼저 출산을 한 거죠? 2년 먼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누이한테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첫 애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애만 나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애만 낳아라 그랬는데 그런 제가 애를 탁 낳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애를 또 봐주셔야 되잖아요. 친손주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저희 시댁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여서 만나고 있는데 저희 시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언니, 애들은 친할머니 싫어해. 외할머니 좋아해, 언니. 그러니까 언니 엄마 언니네 집으로 이사 오시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시댁가. 그 얘기를 본인이 할 건 아니지. 저희 다시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게 거기는 시댁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봤자 본전도 못 찾잖아요. 내 편이 없어.
야 진짜 나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 자기 실속 다 차리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저희 아가씨랑 2살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 그 시누이 아들이 성별도 같은데 얘는 말도 빠르고요. 뭐든지 빠른 애예요. 사랑받지. 네. 근데 또 저희 애는 하필이면 뭐든지 좀 늦어요. 양반인가 보냐.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늦고 뭐 행동도 조금 늦고. 근데 우리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보고 좀 지켜봐주면 되는데 자기가 또 선배잖아요. 누가 선배? 그러니까 이제 또 올케한테 또 한 소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언니. 내가 볼 때는 얘가 말이 좀 늦는 것 같다, 또래보다. 근데 병원을 좀 데려가 보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거 기분 나쁘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맞네. 네버엔딩이네. 네. 할 말은 저분이 더 잘하네. 신우이가 이제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에다 딱 넣어주면 다 받아먹는 애 있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딱 보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얼마나 가르칠 맛이 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만 오면은 막 할아버지가 너 영어 뭐 배우니 막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는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니까 영어의 영자도 모르잖아요. 말도 느리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뭐든지 아가씨 큰애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너는 왜 안 보내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막 나중에는 듣다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맞아, 그래갖고 내 딸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얘가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너는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거는 좀. 근데 저도 오늘은 좀 큰 소리 좀 치고 싶어요. 왜요? 뭐? 저희 애 영어 유치원도 못 보냈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 둘째는 초등학교 내내 반장, 부반장 다 했고요. 네. 우리 또 큰애도 네, 고등학교 때 지금 다 반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작은 애요. 오늘 큰 소리 좀 쳐야겠네. 치세요. 네. 오늘 저희 작은 애가요. 상장을 요번에 3개나 받아요. 세상에. 네. 무슨 상? 네? 지금 중3이요. 근데 저는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데만 보내요. 근데 상장을 받았어요. 아가씨, 내 자식은요. 이랬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가씨, 제 자식은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만 좀 상처 주세요. 제 자식은 제가 키울 테니. 예, 아가씨 자식이나 잘 키우십시오. 이게 왜냐면 지금 어쩔 뻔했어요. 내가 이게 쌓였던 걸 다 풀어내고 있어. 세상에. 근데 말문이 터졌어요. 이쪽으로 가면 더 진지해지는데. 맞아, 진지해지. 차별이.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좀 속 시원한데. 근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속이 되게 후련한데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근데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막달이었었어요. 임신해가지고 거의 이제 애 낳기 직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큰 오빠가 여기 남과자동 쪽에 사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하남 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절이니까 오빠네 집 가자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가 연예인이니까 겸사겸사 보고 싶으니까 핑계 삼아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은 막 임신하고 나면은 화장실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명절이니까 차가 또 얼마나 막혀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은 걸려요. 하남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막 저는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굳이 따라가야 되나,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굳이 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타고 그러고 가는데 아니나 달라 차가 너무 막히고 막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그러고 갔는데 이제 거기 막 시댁 식구들은 저 반가우니까 뭐 인사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저희 아가씨도
임신했었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배가 이렇게 이제 막다리인데. 똑같이 막다리인데. 너는 가니.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막다리라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꾸역꾸역 가서 인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그 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언니가 미국에서 25년 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시이모님. 시이모님. 네네네. 시이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25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이제 제가 하필이면 어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내일 오시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내일 결혼식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내일 오는데 네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곤란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오셨던 분들이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결혼식 시간을 좀 조율하고 왔다 갔으면 내 결혼식이 좋겠다는 아닌데. 거예요. 결혼식 시간을. 시간을 이혜근 씨가 하객이 조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시간을 좀 조율해서 네가 좀 와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 제가 일단은 어머니 제가 고민은 해보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먼저 가서 눈도장만 딱 찍고 바로 이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자마자 이제 막 과일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제 막 얘기를 막 이렇게 했죠. 밥도 못 먹고. 네. 근데 막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한 시간 지났는데 신우이가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신우이가 안 오지? 아니 직계 가족이잖아요. 이모고 25년 동안 못 봤는데. 근데 며느리는 결혼식까지 빼먹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따님이 안 보이는 거.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한 몇 시간 동안 있으셨으면 결혼식이 12시니까 해봐야 저희가 밥 안 먹으면 1시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오면 되니까 그럼 결혼식 끝나고 바로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12시에 그걸 맞춰서 가는 본인도 잘못이에요. 왜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되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또 하고 갈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얘기 듣다 보면 혼자 웃고 있는 거 아세요? 밝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착해서 그러니까 나는 순정적이어서 그런 거야. 이혜근 마담님이 그 집 식구들은 엄마의 워딩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12시에 오신다 와라 그랬는데 이혜근 마담님은 12시에 오신다 와라란 말을 12시에 와라라고 들었고 나머지 식구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시간 맞춰 자기 형편되는 시간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잘못 듣는 거야. 제가요? 네.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엄마 말을 그렇게 들어버려도 상관없는데 며느리는 못 들어요. 며느리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들었고 결혼식 끝나고 1시에 사진 다 찍고 1시간쯤 걸려서 일요일이니까 안 막히니까 2시에 가도 그 시어머니는 뭐라 그럴 시어머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맞짱의 개념이 아니라 어르신한테 맞아요. 대든다의 개념보다는 저도 저의 일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맞춰서 이걸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가끔 생색을 내려면 사실은 제가 12시 결혼이 끝나고 1시에 중요한 굉장히 돈벌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이모님 오셨고 해서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저 이거 스케줄 연장 다른 데 연기하고 가겠습니다. 생색을 내려면 그렇게 내야죠. 이혜근 씨 저기 따로 몇 분 드리고 일일 강사를 좀 받으세요. 지금 아버님한테 몇 번만 받으면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 레슨을 받아요. 속성 과정 있어, 속성 과정. 이제 결혼 생활 그만큼 했으면 어머님도 달라지셔야 될 건 달라지셔야 된다고 봐.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를 자꾸 지금 세대에다가 거기다가 개입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달라져야 되고 자기도 너무 힘든 거는 어머니 이러고 힘든 얘기를 해야 어머니도 아시지 이걸 참는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제가 없었네요.
맞아요. 그래, 예. 맞아. 호스를 이제 울지 말고 호스를 왜 주고. 또 안 울고 싶은데. 아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거절하거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뭐 이렇게 마음상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저를 너무 안 돌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바뀌면 돼요. 중반전이니까 이제 아까 자꾸 이제 시어머니하고 갈등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나 윗세대는요. 호박잎으로 볼일 보고 호박잎으로 닦고 종이로 닦고 신문지로 닦고 일일 달력으로 닦고 그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휴지 좀 닦다가 그것도 갱지 닦다 요즘 다 비데를 써. 이거를 한 세대가 다 겪었어요. 맞아. 전 세계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고 방식은 조선시대 유교의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고집을 해.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는 날 때부터 비대야. 네, 그 세대를 한 몸으로 겪은 사람이 바뀌어주지 않으면 나이 든 분들이 옛날에 손편지 써서 문안 인사 했는데 이제 왜 카톡질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요즘 젊은 애들이 손편지 못 써요. 맞아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너네들은 왜 성의가 없냐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효와 부모님을 모시는 배려심 이런 거는 성품이에요. 아니 그 성향이고. 성품을 보여드리는데 방식이 꼭 옛날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애들한테 편 들지 말고. 젊은 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보고 손편지 쓰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모티콘을 배우는 게 나아요. 예. 지금 이런데 이건 뒷전이고 너무 본인만 챙기는 모습 보면은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아 그냥 바가지 확 긁고 싶죠. 아니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그 남편이 잘못하면 평생 가잖아요. 둘째 때 제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저녁쯤 됐는데 자꾸 명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하다가 밤을 새고 이제 병원 문이 열 때쯤에 이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애가 잘못된 줄 알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고 간 거예요.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더니 맹장이 의심된다고. 저는 애 때문에 막 걱정돼 갖고 갔는데 맹장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터지면 복막염이잖아요.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이제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몸도 이제 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자는데 좀 제가 깨웠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좀 일어나봐. 그런데 대뜸 자는데 자기를 깨운다고 저한테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근데 너무 얄밉고요. 제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너 이제 두고 봐. 내가 똑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신랑이 감기 몸살을 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감기 몸살 앓으면 막 뼛속까지 막 아프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 그래도 임신한 여자가 맹장 수술한 거보단 덜 아플 거 아니에요. 한참 뒤에도 그거를 갖고 저 기억했다가 죽을 때까지 못 잊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음식도 안 주고 약도 안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 서러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신경도 안 쓰냐고.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임신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다 일어나서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몇 년 뒤에. 근데 정말 임신했을 때 그런 생각이 진짜 평생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애들이 어릴 때는 병원 갈 일이 좀 많아요. 맨날 돌아가면서 아프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같이 놀아주기가 감당이 안 너무 되죠. 힘든 거예요. 그 하나 아프면은 하나 유모차 끌고 저는 하나 들쳐 업고 그러고 가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혀를 끌끌 차요. 그 등치에 둘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그 제가 얘기하면은 신랑이 너가 오늘 고생 많았다 막 이래야 되는데 보통 야 다른 여자들도 다 그러고 살아 이러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서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서러운 게 많아? 저는 진짜 남편이 처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기 바빠가지고 이제 저를 성가시게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저는 와서. 이제 좀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왜 이제 와서 필요 없는데 같이 놀재지? 아니 탈퇴근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막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언제 들어오냐고 막 그러면은 막 8시, 9시나 돼서 들어올 것 같다고 막 이러던 사람이 요즘엔 6시도 안 됐는데 아니 아직 밥도 안 했는데 5시 몇 분에 들어와가지고 그 제가 아니 오늘은 약속 없어? 요즘엔 친구들 안 만나? 그랬더니 집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는 남편들이 그래도 뭐라고 하니까 좀 속풀이를 한 거라면 네. 아예 이제는 나 이제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 라는 아내의 속풀이 시간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예, 예. 사실 저희 그 동침에 나오실 때마다 살짝 이제 어머니한테 대한 서운함을 조금씩 내비치고 시어머니. 그 이제 엄마 때문에 또 속상했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속상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도 훔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이혜금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좀. 네. 자, 이혜금 마담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의절을 선택했다. 제목 세네요. 의절할 때 해야지. 뭐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저희 엄마랑 정반대의 성격이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말수도 없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되게 조용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여대장부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너무 반대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며느리지만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 다니고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어머니랑 같이 목욕을 다녔어요. 시어머니랑. 네, 목욕 가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주위에서 딸이냐고 물어보면 내 며느리라고 막 이러시고 자랑도 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거의 저희 엄마처럼 이렇게 따르고 싶어가지고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사업을 하던 중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 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받았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빨리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저한테 말도 없이. 근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죠, 저한테. 근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제가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상의할 사람이 어머니가 이제 사업도 좀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어머니한테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보태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좀 이렇게 좀 자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어머니 지금 오빠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러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뭔가 네가 뭐 놀랬겠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요. 저랑 거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방에 있는 아버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혜근이가 신우랑 못 살겠대네? 갑자기 제가 마치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뜻이 아닌데 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그렇게 확 나가시니까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너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제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마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속상했었잖아요. 돌아가시고. 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우울증이랑 어느 순간 이제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막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이제 순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도 좀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제가 이제 간신히 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시댁에서 제 속도 모르고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한답시고 요즘에 왜 유튜브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좀 해보라고 막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이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걸 네, 받아들일 정도로의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걸 아니까 제가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거 아니어도 너무 힘들다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시고 무엇보다 재능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 재능을 조금 더 어릴 때 많이 펼쳤으면 좋겠는데 이걸 썩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난 아픈데 지금. 그걸 모르시고.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거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속상했던 게 쌓였던 게 이제 갑자기 확 폭발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셨구나. 네. 안 되더라고요. 언제 얼마나 됐어요 그게?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서로 조금 마음이 상할지라도 일단은 제가 회복이 돼야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거리를 뒀는데 다행히 조금 이제 약도 조금 줄이고 제가 좀 병이 조금씩 호전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조금 갖고 하다 보면은 저도 언젠가는 좀 어머니를 이해할 때가 그냥 하지 마 그냥. 일단 뭐 나부터 일단은 좀 잘 추스리고. 내 자녀도요 머리가 커지면은 말 함부로 못해요. 눈치 보게 되고 그러는데 아마 내 경험상 인양반한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엄청 착했을 거야. 계속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친자식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며느리한테 막 함부로 한다. 자기가 너무 착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걸 같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며느리가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조심해야지 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어디가 상처가 나고 보여야 그게 아픈 계속 걸 웃으니까. 보는데 자기가 항상 아프지 않으면. 밟고 이거는 나 혼자 사귀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얘 아가 노느니 이런 게 너가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하고 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나한테는 정작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나는 아파서.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유튜브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아까 쌓여 있던 전에도. 거거든. 네. 근데 그 쌓일 수 있는 게 내 자식도 나 우리 딸한테 아무 말도 못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잔소리 한다고. 근데 며느리한테 계속 착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터진 거거든. 며느리도 못해. 나도 며느리 있지만. 근데 그거 아니, 약간 너무 공개하듯이 착하니까 했잖아. 그랬다는 거지. 말을 왜 얘가 우리 아들이랑 안 산다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그러니까. 조금 세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거의 1년여 정도 됐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그동안 돼. 왜 저를 안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왜 네. 시어머니와 조금 왜 맞아. 인연을 음. 끊고 맞아, 한 맞아.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또 놀래고 놀라셨죠? 괜찮으셨을까 그것도 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아유, 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명절 때는 이제 시댁보다는 저희 가족끼리 이제 오붓하게 이렇게 여행도 좀 다녀오고 하니까 세상에 싸울 일이 없으니까 편하고요. 제 마음이 얼굴이 좋아.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피부가 좀 윤기 나지 않아요? 누구를 안 보니까 윤기가 올라와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이게 시어머님 분들이 네. 누가 안 봐서 윤기가 올랐다니까 다들 표정이 표정이 이렇게 얼굴이 같이 마주치는 거 우리는 이렇게 듣다가 마주치고 듣다가 마주치고. 아니. 너무 시어머니들이세요. 아니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여기 멀리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혀 놓으셔가지고 적당히 제가 아주 푸시라고. 네 아유 너무 아니 왜 시아버님들은 왜 그러시는지 네, 이쪽을 봐. 아니 자리를 왜 자리가 참 외면을 어렵네요. 하세요?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신랑이랑 2년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2년 아, 동안.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연애할 한 번도 때는. 안 싸우고 그래서 결혼할 때 아, 이런 남자라면 내가 결혼해도 막 트러블 없이 그래도 편하게 잘 지내겠다 싶어가지고 좀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반전. 어머 사람이 반전 180도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요 양말을 벗는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놓고 바지는 정말 뱀 허물 벗듯이 주르륵 벗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뭐, 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니 오빠는 아니 나갔다 들어오면 빨래는 좀 빨래거리는 좀 이렇게 해서 세탁망에다 좀 놔두면 제가 좀 빨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벗으면 그냥 배몸을 벗듯이 해놓고 그냥 다 어질러 놓고 그냥 만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네가 하니? 그러셨어요. 이야. 맞는 얘기네. 아, 세탁. 맞는 얘기네. 왜 세탁기가. 묻지 말고 단추하는 얘기지. 맞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걷어서 그걸 다 담아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커피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시고 싱크대에 좀 갖다 놓으면 설거지할 때 편하잖아요. 마시고 테이블 마시고 컴퓨터 책상 마시고 침대 위 마시고 화장대 마시고 그러니까 컵이 7개면요 7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똑같은. 아 그래요? 오. 우리 남편도 그러네. 세상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받고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예, 네가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뭘 또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어.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생활 습관이니까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랑이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5천만 원을 주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저를 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제 이제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주식에 딱 넣었는데 그럴 수 있지. 이게 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6천만 원이면은요. 예, 저희가 그때 33평 아파트를 1억 6천에 전세를 살았어요. 엄청 큰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천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세상에 오빠가 6천만 원을 세상에 주식에다 넣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돼서 10원도 못 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좀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셈치라고. 어머니가 잘 안 놀라시는 소리. 굉장히 모든 거에 안 놀라. 네, 안 놀라. 어머님이 되게 럭키비키 하신 분이니까. 아니, 저는 아니 어머니가 아니 6천만 원을 날렸다고 하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알고 봤더니 신랑이 결혼 전에 너무 많은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 수습을 하는 거에 이제 무뎌지신 거예요. 6천만 원 정도 그 전에 비하면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결국은 섭섭하더라도 그냥 혜근 씨처럼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섭섭하더라도 좀 지나면 사실은 편합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얘기를 잘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걸 속으로 다 삭힌 거죠. 그리고 아,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래, 아, 나만 참으면 되지. 부모님께도. 괜히 제가 얘기해서 더 분란만 일으키면은 좀 서로 안 좋으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쌓이니까 이게 한 방에 터져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그때 조금씩 이렇게 털어냈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저는 계속 쌓이는데 상대방은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는 제 입장에서 제가 기분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툭툭 내뱉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는 참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다가 이제 제가 화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아팠잖아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확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보게도 됐고 그리고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때 조금씩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머니도 저를 조금 더 이렇게 존중하면서 저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못하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아랫사람이니까 조금 이제 말을 편하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괜찮아져요. 모든 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도 세월이 약이라는 그럼. 혜근 씨도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어머님도 조금 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이게 막 견주던 이것들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아저씨 막 이렇게 하고 사고 쳐서 막 이런 거에 저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안 벌어다 줘서 정말 집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잘해주고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러면 술을 좋아해서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이제 부모님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시어른들 다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서 아우 술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제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딴 얘기는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무슨 말로 그래 그게 다 네 팔자다 생각하고 팔자련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조금 어린 마음에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 팔자가 어때서? 왜 저런 술 먹는 사람을 내가 꼭 팔자다 하고 이해해야 돼?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또 내가 생각해보니 그래 맞아 내 팔자야. 모든 게 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겪어야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참고 보니까요. 요새 얘기했잖아요. 이제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편안해졌어. 그냥 어떤 때 보면 안 됐어. 이제 마르고 더 먹고 싶고 막 가서 놀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아 그래 모든 게 참 세월이 약이고 나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저도 항상 해봐요. 지금 보면은 할 말 한다는 것, 그리고 눈치를 본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할 말 하는 거는 소통이 되는 상황이죠. 눈치를 본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상황. 그러네요. 네. 그럼 당연히 소통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대화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말을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이 될까?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 아내도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뭔가 눈치를 좀 보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눈치를 봐요. 근데 결국엔 이게 제 무덤 파는 거긴 한데 또 제가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자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 집안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굳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 역시도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좀 서운해할 만한 이런 일이 있으니라고 제가 먼저 캐치를 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눈치를 보고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성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했어. 마담 같은 경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시어머니랑 교류를 지금 이제 잠시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남편과 자녀들은 가는 거잖아요. 가죠. 그렇게 지금 되게 평온하시죠? 저는 상대방도 지금 평온할 수 있어요. 맞아. 상대방도 평온할 수 있어요. 뭐 며느리 한 몇 년 안 본다고 그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과 손주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는 자기 자식한테도 나 때문에 못할까 봐 그거는 걱정하는데 뭐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면은 뭐 몇 년 후에는 뭐 금방 또 다시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아버님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왜냐면 있죠. 제가 가서 왜냐면 저희 시댁이 좀 묵뚝뚝한데 제가 가서 이제 애교도 떨고 분위기를 항상 막 이렇게 살렸다가 제가 싹 빠지니까 아마 조금 근데 아버님 심하실 입장에서도 거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불난 나는 건가? 그렇죠. 제가 잠깐 아니 절대 내 말 좀 들어봐요. 며느리가 저렇게 해서 이제 나하고 며느리가 틀어져서 며느리가 안 오고 내 아들이 애들 손만 잡고 와. 그러면 내가 저 과정에 해를 끼쳤나? 부모는 또 죄책감이 들어요. 미워도 같이 그냥 와서 뒤로 가서 뭐 그냥 얼굴은 그냥 묻고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저렇게 제가 어울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아들하고 저 손주만 와서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조용히 한번 가시면 다 마음 써서 고민한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혜근 마담님은 차차 나는 모습이기를 꼭 바라봅니다. 저도 뭐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저요 절대 안 믿어요. 맞아. 아니 실사례자들이 이렇게 다 나오셨네. 저도 딱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랑 저도 막 목욕탕 가서 서로 막 이렇게 등도 밀어주고 막 어머니가 막 수건으로 막 제 몸을 막 닦아주세요. 며느리를 닦아줘요? 저를 와, 얼마나 이쁘면. 나 상상도 못하겠어. 그냥 수건으로 그냥 다 닦아주시고 막 누가 딸이라고 막 하고 아니라고 막 며느리라고 확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어머니하고 가끔 있다 보면은 뭐 남편 흉내 좀 보면 어때요? 딸인데. 딸인데. 그 저는 진짜 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짜짜짜짜짜짜짜짜 얘기를 했어요. 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표정이 싹 달라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거는 싹 잊어버리시고 딸이 똑같이 댁에서 이제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근데 저한테 하신 거는 싹 잊고는 우리 딸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일인데 너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딸같이 생각한다는 말은
빨간 거처럼 마른 거야. 진짜 약간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딸 같은 네. 며느리 얘기할 네. 때 아, 사실 예. 실제로 딱 딸 같은 며느리의 교과서 같은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저희 그렇습니다. 동집이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진짜요? 그런 걸 하신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까지? 놀랐는데 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께 시댁과의 교류는 잠깐 끊은 상태. 네. 근데 저희 동치미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 말고 많대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은 것들을 그냥 아유 다 얘기할래요 하시니까 저희가 일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이혜근 마담님.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너는 내 차지일 줄 알았는데 뭐 동치미에서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시댁을 안 간 지가 한 2년 정도 맞아요. 이제 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좀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하시는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말투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저는 이제 엄마랑 이제 정말 엄마와 딸이면서 언니, 그러니까 자매 같은 그리고 친구 같은 그 엄마랑 그런 사이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셨나 그런가 보다. 네, 친정엄마랑.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야 일요일이다도 하고 뽀뽀뽀도 같이 하고. 네. 뽀뽀뽀드 같이.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아역 때부터 쭉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늘 저랑 같이 다니면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추억이 많겠어요. 모든 시간을 다 엄마랑 보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지냈는데 이제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소뇌위축증이라는 이제 희귀병을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아프시다가 나 왜 벌써 눈물 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힘들 거야 얘기하기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추억도 많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엄마를 직접 5년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엄마의 그 점점 이제 아파가는 그런 과정들과 돌아가시기 그 직전의 그런 모든 과정을 제가 이제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엄마가 돌아가심으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막 힘들 때 좀 가족들이 좀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내심 바랬었나 봐요. 근데 진짜 시댁에서 아무도 저한테 그런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괜찮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또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댁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슬픈 척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고 이제 시댁을 딱 갔는데 저는 이제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오히려 제가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너는 손가락이 어떻게 됐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니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혜근이가 내 차지일 줄 알았는데 네가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운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집에 오면 또 제가 또 이게 또 쌓인 게 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겠어요? 신랑한테밖에 할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랑한테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우리 엄마를 왜 네 엄마 얘기하고 그러냐? 나 듣기 거북하다. 그리고 내가 물건이야? 왜 나한테 왜 내 차지 네 차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남편하고 막 안 좋아지지. 싸우고 죽어요 집에서. 신랑은 무슨 죄야? 그렇죠. 또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죠. 근데 또 저는 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또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쌓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싸우다가 이혼하자고 제가 막 그래버렸어요. 응? 제가 그러니까 남편 이혼하자고 그랬어. 모든 이혼 얘기엔 그렇게 축복을 해서요. 모든 이혼 이제 얘기. 저도 내가 남편도 그런데 나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야 그래도 너 아무리 화가 난다고 이혼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았어 그러더니 그럼 2억만 줘. 나도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 되니까 2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2억이 무슨 애 이름이 뭐 장난감 살 돈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서 막 서로 막 그날은 막 싸우다가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이제 칼로 물베기잖아요.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또 이제 시댁에 갈 일이 또 생겼잖아요. 꼭 신랑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왜 거기서 꼭 저를 또 막 긁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또 열받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딴 때 같으면은 그냥 꾹꾹 인내하고 참는데 그날따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참에 그냥 살든지 말든지 나도 질른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신랑한테 너 여태까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았니? 그러는 거예요. 약간 드라마 대사인데. 확전. 야, 진짜. 아니 어머니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접했는데요?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랑 싸우는데 오빠가 세상에 저보고 2억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또 저한테 그럼 너 내 아들을 벌거벗겨서 내 쫓을 삼이냐? 막 이러시면서 싸움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막 오빠 편을 들면서 너 그렇게 돈 따지면서 돈보다 얘가 더 중요하지 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돈밖에 모르는 그런 며느리로 막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지 사실은 무슨? 에? 돈이 더 중요하지. 뭐가? 알았어. 좀 혼좀 내주세요. 혼좀 내주세요. 말하다 자꾸 까먹어. 아니 그러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저를 돈밖에 모르는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며느리로 막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얘기하면 이거 진짜 큰 싸움 되겠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제가 얼른 이제 나가버리려고 이 자리를 이제 벗어나려고 가방이랑 막 싸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 그냥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다가 마지막 그 말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고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저한테 그래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게 진짜 내가 어머니를 20년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실까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제 뭐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들 못 챙길까 봐 빨리 마음 추스리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잘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말이 마음에 있던 게 그냥 어머니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의 삶이 이거밖에 안 됐나? 어렸을 때는 저 따라다니시느라고 엄마 인생이 없었고 또 우리 애 봐주시고 또 아빠가 아프셔서 보시고 이제 조금 괜찮을 만할 때 엄마가 또 아프셨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엄마의 그 생활을 쭉 다 봤잖아요, 인생을. 근데 이게요, 엄마와 딸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엄마 인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희생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우리 엄마를 떠나보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다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사실 그때 그냥 어머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접었어요. 그냥 남이구나. 예. 저는 딴 거 안 바래요. 그냥 따뜻하게 그 품에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쉽지 않은 얘기네. 근데 이혜근 씨가 계속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이 계속 한숨을 쉬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아니 저도 이렇게 외래 진료하다 보면 그런 분들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그 외상이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외상, 트라우마. 이게 어떤 재난 같은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아주 이렇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주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데 지금 뭐 몇 달 지나섰다. 근데 사실은 그 아주 사랑하던 분이 돌아갔을 때 그 어떤 그 슬픈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그 자체가 우울증과 똑같은 상태가 돼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게 몇 달 만에
그런 어떤 애도 혹은 떠나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픈 감정이 사실 사라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못을 박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마음속에 지금 상태가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중간에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편분은 예, 사실 예. 이제 왜냐면은 남편분은 그래도 엄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는 마음이 다쳤어. 안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분은 어떻게 처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옆에 있었어요. 싸울 때? 근데 남편이 사실 어머니를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호랑이가 2마리예요. 작은 호랑이, 큰 호랑이. 남편분 힘드시겠다. 네. 근데 이제 작은 호랑이한테는 그래도 자기도 좀 이렇게 좀, 수 있는데. 좀 대들 수가 있는데 큰 호랑이한테는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옆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내 편이 안 돼주니까 진짜 기댈 곳이 없고 진짜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이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풀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저희가 시댁을 제가 발을 끊으면서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도 좀 편해하더라고요. 편해, 그게 사실. 그래 싸울 일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안 하니까. 뒷소식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편해.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없는 게 나. 네, 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오면은 남편을 아무래도 바가지 맞아, 긋죠.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줄어들고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살짝 한 걸음 빠지시니까 남편하고 제가 오히려 사이가 좋은 거예요. 좋아졌어요? 싸울 일이 좋아졌어. 싸울 일이 없어요. 희한하다. 근데 또 이거는 또 예. 저희가 늘 이 두 분을 모시면서 알게 된 것처럼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런가? 되잖아요. 남편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남편분을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남편분을 진짜?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남편이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근 씨의 남편 조신호 씨 나오세요. 아 진짜? 진짜야? 진짜 나와요? 몰랐어 이혜근 씨. 몰랐어 이혜근 씨. 어떡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양쪽 얘기까지 딱 들으면서 어떻게 들어보지 그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 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심 이혜근 신랑 결혼 22년 차 조신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쉽지 않은 자리인데 나와주셔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지금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네, 아내가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얘기를 뒤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엄마 생각도 나가지고. 양쪽에서. 네. 아니 아까 이혜근 마담님이 너희 엄마부터 내 차지 뭐 이런 물건 얘기 넌 언제까지 슬퍼할 거니 얘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입장은 이해가 되셨어요? 당연히 뭐 이해가 되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그 어머니랑 와이프랑 서로 다른 국가의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언어가 다르다.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어쩔 때는 혜근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뭐 아내는 아내대로 오빠는 엄마가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사실 장모님이 편찮으셨어요. 이제 굉장히 편찮으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그 말씀도 못 하시고 앞도 못 보시고 그러니까 침대에 1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 그 장모님도 너무 안 됐다 하지만 그 수발을 드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서 보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좀 그렇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러다가 장모님께서 딱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슬프다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맞아.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은 가정이 조금은 이제 좀 그전보다는 편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있었는데 아내가 그 상실감이 정말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도 돌아가셨는데 장모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아까도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혼자 된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네. 다툼이 막 생겼잖아요. 그 네네. 2억은 갑자기 어떻게 금액이 책정된 거를 요즘 이게 오피스텔 어떻게- 어떤 오피스텔? 어떤 거에서 책정이 그 전에 뭐 뉴스 같은 걸 보셨는지 5천만 원만 달라고. 예, 서울 외곽에 네.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아니면? 급하게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저는 저도 못 참으니까 다투게 되잖아요. 계속 우울해하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계속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급기야는 이제 뭐 헤어지자는 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듣다가 근데 지금 뭐 창피하게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고 싶지는 않고 뭐 제가 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럼 뭐 오피스텔이나 하나 구해서 거기서 지낼란다 하는 식으로 이제 툭 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다툼 중에 그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둘이 각각의 다른 언어를 쓴다고 했는데 그 언어를 지금 이계국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중간에서 다 알아들으시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느 쪽도 제가 통역을 해서 알아듣질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네네.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다가도 엄마도 시어머니였구나 분명히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엄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따르게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까 너희 엄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그래요. 그때 제가 있었는데 어떤 부엌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그 요리 그릇을 음식 그릇을 놓다가 나는 너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혜근이가 내 찾은 줄 알았다 얘. 서운하다. 근데 조금 저희 어머니는 애교를 떠신 것 같은 저는. 어감이? 저는 제가 보기에. 왜냐면 너무 어둡게 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자세가 앉혀놓고 나서 난 이게 내 차질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형 보면서 좀 서운하다. 너가 이제 네. 마음 추스리고 내 차 그런 마음을 들어. 그러니까 워낙에 호랑이다 보니까 워낙에 호랑이가 애교를 말투다 무섭잖아. 말투가 이러다가 안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찾을 줄 알았는데 서운하다 얘. 딱 거기서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 말을 알아들었구나. 이제 우리 엄마랑 더 친해지겠구나. 집에 가고 있는데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어머니는 또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혹시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본 그 현장이에요.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이젠 이혜근이가 내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왜? 너랑 나랑도 연애할 때 네 거 내 거 그랬는데 넌 내 거야 그랬는데 그게 뭐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거 아니야? 왜 너희 엄마라 그래? 사돈 너희 엄마. 사돈 어른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 그럴 수 있어. 안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때는 아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네, 그때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그래서 상체기가 있는데 소금. 네, 저는 그 당시에 상실감이 큰데. 상실감과 우울증과 갱년기가 다 왔나?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저는 이 이건- 타임이 너무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혜근 마담님이 이제 상실감과 뭐 갱년기 이런 것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 우라통이 뭔가 이제 남편분한테 왔으면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마누라를 좀 챙겨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대적을 해서 그래 2억만 줘 이거는 무슨 마음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또 날카로운 또 이거. 아니 피하고 싶어. 이혜근 씨를 빙의돼서 왜 그런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액수를 좀 깎든지. 액수를 뭐 5천도 아니고 2억을 갑자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한두 달, 석 달은 아, 그래 했지만
마음을 다시 먹어. 계속 되니까. 계속 되니까. 이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돼. 아니 왜냐면 저희가 예, 이현마담님의 예, 예. 이야기를 질문이 동치미에서 나왔어요.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보면 사실 남편분도 혼자만의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아내랑 이제 어머니랑 다투는 걸 딱 보니까 막 학창 시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은 그냥 울분 안 가리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막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다 버리고 나도 나 혼자로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나도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네, 맞아요. 아니면 저도 진짜 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와이프가 그 장인 어머님 모신 것처럼 좀 나도 좀 모시면서 효자 노릇이나 혼자 갑자기 효자 노릇이나 좀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런 투로 툭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게 절대 효자가 아니다. 그게 너 무슨 생각이야? 그게 제일 불효자다. 맞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피스텔 쳐라.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이 번쩍 딱 드는 게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한테는 너무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편을 생각하다가 아내 편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엔 아내한테도 제가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또 죄송스럽고 게다가 또 아이들한테까지도 미안하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혜근 마담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다 때려치고 싶었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그냥 뭐 다 나 필요 없고 혼자서 효자하면서 그냥 평생을 보낼까 이런 생각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그런 게 뭐냐면 모든 경험을 제가 먼저 한 거예요. 남편보다. 그렇죠. 부모님 사회생활도 먼저 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보내드린 것도 다 제가 먼저 하니까 알아요. 설명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남편 마음을 알죠. 근데 남편은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계속 되돌이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말 힘들 때 가족으로서 정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 몰라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중간에서 화해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는 하셨어요?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만나려고 해주셔야지. 예. 그랬으면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들은 못해요. 근데 아들은 절대 못해요. 정말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랬어도 한두 달, 뭐 석 달 지나면 서로 답답해서라도 다시 화해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이제는 어디서 그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 계속 이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아내한테 제가 야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그때 제가 좀 죄송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이 말을 하고 싶다가도 못 해보셨어요? 또 아내가 화를 낼 것 같고 또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그래도 엄마가 윗사람인데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엄마가 태근이한테 좀 사과하면 안 될까? 그러면 이놈이 또 지 마누라 편 든다고 그럴 것 같고 또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어느 편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혜근이는 참 착한 애다. 착한 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아내도 오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지 어머니는 좋은 분은 맞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분명히 회복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인지. 예, 그게 언제인지 이걸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인자 입장에서. 네, 그냥 예. 뭐, 저는 좀 멀리 있고 두 분이 알아서 화해하고 제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피스텔에 숨어 있잖아. 있다가 나오면 막 웃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이걸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한번 어떻게 해요? 저는 정신과 세대 꼭 봐야 될 영화로 그 라쇼몽이라고 나생문이라는 일본 영화를 추천해갖고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3명의 목격자가 재판